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렌리입니다. 오늘은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야심차고 열정적인 아티스트 필레이 바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이스의 전시는 하우스 앤 워스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으며 전시 기간은 지난 9월 13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입니다. 하우스 앤 워스는 세계 미술 시장을 선도하는 탑 갤러리인 건 많이 아실 텐데요. 필레이 바이스가 하우스 앤 워스 갤러리와 계약한 것은 2023년부터입니다. 필레이 바이스는 1981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이스는 회화, 드로잉, 조각, 대형 설치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시각예술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이스의 2024년 신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가 남긴 인터뷰 자료 영상에 의하면 아름답게 그려서 휴식을 주는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 있지만 너와 내가 살아온 경험에 더 진실되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그림은 당신을 호기심에 빠뜨리는 그 이상이 없거나 더는 끌리지 않는 그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 됩니다. (1500년경) 스페인이 제작한 지도나 여행기, 다이어그램, 폭력과 착취의 역사를 감추는 아카이브 문서 등을 프린트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려넣습니다. 현재의 도미니카 공화국은 1492년 컬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하면서 식민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1844년에 아이티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스페인, 프랑스, 아이티의 지배를 받았고 서로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들의 집단 이주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뱀같이 얽힌 형상, 실타래로 연결된 형상 아래에는 여러 개의 손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가는 단일한 정체성을 대입할 수 없는 땅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언어와 전통, 종교, 문화, 음식, 예술 등에는 아프리카, 스페인, 타이노족의 유산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한 카리브 군도는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경험한 땅의 역사가 되었고 근대 혼종 문화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미술사에서는 미술을 역사적,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땅이 드러내는 진실을 말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글리상의 말과 같이 바이즈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규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도 밖의 이야기, 승자가 쓴 역사가 아닌 이야기, 카리브해 지역의 신화, 시, 소설, 근대 지도, 아카이브 자료 텍스트, 원주민 이야기 등을 작품에 반영합니다. 카리브 군도 마르티니크 섬 출신의 작가인 에드와르 글리상은 서구의 역사를 보편주의와 절대주의라는 신화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서구는 서쪽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기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바이스의 작품도 자신이 속한 땅의 역사와 정체성을 글리상의 탈식민주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리상에게 정체성은 하나의 완결된 상태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나 되어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글리상에 의하면 정체성은 뿌리를 찾아가 그 근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고정되고 본질주의적인 형태가 아니라 찾아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관계 그 자체이며 되어감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글리상의 주장은 들레즈 철학과도 연결되는데요. 다시 말해 정체성은 가변적인 것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뚜렷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면 공격을 받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바에스의 작품은 자신이 속한 땅, 그리고 카리브 군도 문화가 지닌 혼종성, 이종교배, 되어가는 과정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에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환상을 선사하고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는데요. 특히 카리브의 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시과파 전설을 회화에 접목시켜 풍부한 이야기를 생산합니다. 피렐레이 바에스는 시과파를 자신의 뮤즈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시과파는 동물과 식물의 형상이 혼종된 신화 속 생물로 우거진 숲속에 살아가는 신비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시과파는 매혹적인 모습으로 남성을 유혹하고 남성이 불복종할 시에는 복수하거나 그들을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시과파의 모습은 유연하고 아름다우며 때로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시과파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에 반은 식물이고 반은 동물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파란색 또는 갈색 몸을 가지고 있고 발은 추격자를 혼동시키기 위해 뒤로 향하고 있으며 부드럽고 비단 같은 털로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 바에즈의 작품에 등장하는 시과파는 도발적이고 몸 전체를 뒤덮는 생생한 색채와 아름다운 여성 신체, 그리고 열대 식물이 결합된 형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시과파는 바에스 회화에서 2005년부터 등장했습니다. 작가는 자신도 시과파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과파는 여성의 힘, 자율성, 복수, 신비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이 조각상은 이미 판매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정말 독창적이고 멋진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 작품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조각을 받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아름다운 하반신이고요. 허리 위로는 팜추리의 몸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팜추리 이파리에 해당하는 긴 머리카락 같은 형상은 마치 거센 폭풍에 휘날리듯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맹렬하게 부는 허리케인에 팜추리가 휘몰리는 장면을 목격하면 매우 무서운데요. 팜추리가 부러지지 않고 허리케인으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유연하게 바람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땅의 역사가 허리케인에 의해 파괴되고 사라지고 그 땅 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이 작품에 반영된 것일까요? 이 작품은 팜추리가 강한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으로 역경에 저항하고 견디는 존재가 연상됩니다. 또 우리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며 성장해 나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청동이 지닌 물질성 때문에 조각상이 강직하면서도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청동의 무게가 엄청 무거운데도 몸통과 다리는 얇은 반면 머리 부분을 크게 만들고 한쪽으로 쏠리는 형상이 아슬아슬해 보여서 탁월하게 잘 제작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조각상 역시 야자수와 혼종인 시과파 존재로서 아름답고 강인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변화하고 되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렐레이 바에스는 1981년 도미니카 공화국 산티아고 델로스 카바예로스에서 태어나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쿠보 유니온 예술학교에서 학사를, 헌터 칼리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바에스는 회화, 드로잉, 설치 작업에서 도미니카 민속, 18세기 분류학, 블랙팬서 운동 등 다양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역사를 재해석하여 권력을 되찾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강한 여성 캐릭터의 존재는 바에스 작품의 특징입니다. 바에스의 회화는 화려하고 풍부한 색채를 사용하며 섬세한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개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치유를 추구합니다. 작품성과 독창성을 획득하고 작품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적 사유까지 멋진 피렐레이 바에스. 여러분은 바에스의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인 감상은 각자의 몫이지만 작품 해설은 그 작가의 세계관, 공간과 배경, 역사적 맥락을 다 살펴보아야 하므로 다소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늘 새로운 작가와 작품 세계를 만날 때마다 저의 세계도 확장되는 경험을 합니다. 지난 3년간 국제 아트페어,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관 전시 등을 참고해 볼 때 미술계가 여성, 디아스포라, 생태주의 작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전시로 우리 아트러버 구독자님을 찾아갑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니였습니다.